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5만 7천에 사셨으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싸지 않은 가격인데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딱 고점에 사시는 단기 고점에 딱 사시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에리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주 회사에 대한 접근은 좀 진짜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이 지주회사가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상한가로 두 방씩은 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우호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인적 분할해 가지고 지주회사로 나뉘면 이 모회사는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LS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데 자회사들이 실적이 아무리 좋고 높게 뛰어도 거의 이 주가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주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가는 하향돼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대부분 지주회사들 보시면 퍼가 5, 6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도 퍼가 채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에 접근을 해봐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자회사의 물적 분할이 아닌 이상 인적 분할인 상태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이 거의 모회사에 지금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주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지주회사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38,000원 저점 치는데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퍼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진 않겠죠.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냐라고 봤을 때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첫 번째 목표 가격이 위쪽에 지금 44,000원대가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를 잡고 2차 목표 가격은 4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상승이 돼서 올라와서 시장을 함께 맞물려서 좀 올라오고,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룹 자체 종목 모멘텀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어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양책을 내놔서 좀 붐이 형성돼서 올라가면 49,000원 정도 또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44,000원, 2차 목표가 49,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29번님, 대한항공 27,500원의 비중 20%. 일단 항공 관련주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책 내놨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홍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예, 대한항공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29번님이 27,500원에 20%인데 잠깐 반등을 하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150원 예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은 꾸준한데 그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일반 승객에 관련된 수요를 잠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은 LA라든지 유럽의 장거리 비행만 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올 때는 뭐 그 대한항공이 싸고 갈 때는 뭐 저기 외국 항공사 싼 것은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항공기 리스에 관련돼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그 KCC인가요? KCC 그룹하고 그 구조조정에 관련된 M&A도 있었는데 2017년도는 영업이익이 9,398억, 그리고 2018년도는 6,210억, 그리고 작년도 2019년도는 1,432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극도로 그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180640 한진칼 한번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M&A나 경영권 분쟁, 물론 뭐 남매지간의 그 경영권 얘기하는데 한진칼이 오히려 나을 걸로 보는데, 가격은 뭐 좀 비싸지만 지금은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물론 뭐 그 지금 신종 코로나 해결이 되면은 반등할 걸로 보는데 비중 20%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 가격이 오면은 비중을 20% 중에서 10%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IT 소프트웨어 섹터인데 대장주 1117번님의 카카오 18만 원의 비중 15%. 신고가 부근에 사셨네요. 너무 높게 사셨네요.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치도 많고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이제 사업 분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 사업 쪽에서 컨텐츠 사업 쪽까지 이제 결합되고 있죠. 컨텐츠 쪽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현재 자체가 싼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단기 고점에 좀 사셨는데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추세가 훼손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지금 정도에서 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18만 원인데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16만 원 정도 일단 지지선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15만 원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정도를 지지선을 좀 삼으시면서 16만 원, 15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0만 원으로 드리는데 이 지금 자리에서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56번님의 종목 RFHIC 33,900원의 비중 20%. 가격 자체는 뭐 고점 부분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화웨이 제재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RFHIC 다른 뭐 5G 장비 관련 종목이죠. 예. 1번 첫 번째는 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가 39억, 45억인데 11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정 나왔는데 종합의 그 저희가 말씀드린 2080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탄력이 지금 약하고 지금 1956님이 보유하신 33,900원의 20%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화웨이 쪽에 매출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가 중국이 확실하게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이브 장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저점은 나온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은 20%를 보유하시되 4만 원 되기 전에 일단 10%를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걸로. 대신에 3만 원 근처에 만약에 지지가 실패되면 20% 중에서 10% 손절하는 거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 쪽을 잘 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 4477번님 19만 6천 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그러니까 삼성 SDS는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뭐 실적이 나쁘다 그렇지도 않고 펀더멘털 괜찮고, 다만 실적이 큰 폭으로 지금 뛸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근조근하게 펀더멘털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그런 점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상당 부분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 다른 쪽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삼성 SDS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거 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펀드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중장기 펀드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이 좀 부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8만 8천 원 정도. 여기를 이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쪽으로도 보면 한 20만 7천 원 정도에 좀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18만 8천 원에서 20만 7천 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스권 등락이 좀 나올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좀 올라가려면 1분기 실적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기간 조정을 좀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18만 8천에서 20만 7천 원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롤링을 하시겠다면 길게 보신다면 20만 7천 정도 갈 때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시고요. 다시 밀려서 내려왔을 때 한 19만 원 정도에서 또 절반을 그 매수만큼 또 담으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좀 길게 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8만 8천 원, 일단 단기 목표가 20만 7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3248번님의 삼성제약 4,676원의 비중이 73%, 굉장히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3248님이 의뢰하신 삼성제약은 지금 매수 가격보다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밀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 발행을 전환사채를 217억을 발행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최근 4개년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69억, 48억, 59억.
이게 2019년도는 마이너스 59억, 그 다음에 2018년도는 마이너스 48억, 그 다음에 2016년도는 마이너스 69억. 4개년도 적자 기업인데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핵심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는데 이 회사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082270, 젠백스. 오늘 젠백스가 한 10% 빠지다가 오늘 뭐 7% 정도 아래꼴이 달리고 있는데 그 젠백스 카엘에 대해서 12.73%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248님은 삼성제약을 가지고 계시다가 반드시 젠백스 082270을 옆에 띄워놓고 보셔야 된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삼성제약 본인의 내적 가치보다는 젠백스 카엘에 많이 움직인다. 차트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4,676원에 73%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꼴이 달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2019년 8월 6일 날 젠맥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림이. 여기서 추세가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거든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물타기 절대 금지입니다. 반등 시 5,000원 아래에서 비중을 73% 중에서 60% 정리입니다. 73% 중에서 반등 시 5,000원 전후에 63%를 정리하고 10%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너와이어리스 4493번님께서 45,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이제 계속 가지고 가셔야죠.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이너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 LTE에서 굉장히 강자였는데 5G로 오면서 그렇게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속도가 좀 늦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5G에서 이제 어느 새 이제 기대적으로 좀 등극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등락에서 가장 강한데 좀 전에 제가 이제 5G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5G 종목들의 하웨이가 들어오면서 실제 산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1분기에 지금 꼬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웨이나 에릭슨이나 지금 노키아 이 4개 회사를 놓고 실적이 지금 이제 뒤죽박죽 때가 아마 외국계 증권회사 분석 애널리스트도 지금 제대로 실적 산정이 안 될 겁니다. 하웨이가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1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 산정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럼 뭐냐, 좀 더 편안한 종목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매출 절대 원래부터 매출 전체의 한 60~70%가 원래 수출이었습니다. 해외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 모멘텀적으로 좀 분산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다 걸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합니다. 수출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래쪽에 37,600원 여기 이제 지선 돌파하면서 장선 돌파하면서 여기를 이제 한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은 52,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 52,000원, 지지선 37,600원인데 아마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해서 기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견디시면서 목표 가격 5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